목이 좀 안 좋아서 좀 목소리 좀 조용조용 할게. 목이 좀 계속해서 안 돼. 결절이래, 성대 결절. 결절 생겼다. 누구랑 싸웠어요? 어? 누구랑 싸웠어요? 아, 결절이 싸우면 생기는 거야? 자, 봐봐. 그 힘이라는 파트잖아, 여기가. 힘. 힘이라는 내용인데, 힘은 우리가 거기 정의가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힘의 정의는 물체의 모양이나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돼 있어요. 맞지? 근데 너희가 배우는 내용에서는 이제 모양이 바뀌는 일은 없으니까 강체라고 해가지고 어떤 물체에게 힘을 줬을 때 그 힘에 의해서 물체가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운동 상태라는 거는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속도라고 표현했어요. 속도. 물체의 운동 상태라는 거는 그 물체의 속도가 있냐 없냐 뭐 변하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엔 속도가 변화한다. 우리 속도 변화를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속도 변화. 가속도. 따라서 결론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힘이 작용하면은 힘에 의해서 뭐가 된다? 속도의 변화. 즉 가속도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 어떤 물체에게 힘을 주었을 때 그 물체가 힘을 받아서 그 속도가 변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힘에 대한 그 정의가 나와 있어. 근데 좀 중요한 건데 이거는 뭐랄까 이게 기본이거든, 기본인데 힘은 우리가 벡터란 말이야, 그렇죠? 벡터니까 반드시 힘을 화살표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작용점이라는 게 있어요. 작용점 거기 써 있는 거. 자, 작용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작용점이 되게 중요하다. 자, 작용점이라는 거는 물체에게 찍어서 누가 받고 있는지, 힘을 누가 받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작용점이야.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거 화살표의 길이, 그다음에 크기, 방향 뭐 이런 걸 표시하는데 이게 방향이 표시가 되죠. 방향으로 표시가 되는데, 자, 너희가 이제 반드시 물체의 힘을 표시할 때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힘은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작용 반작용 관계라는 게 있어. 뉴턴의 운동 법칙 3법칙이야. 이따 나와요. 근데 작용 반작용 관계에 의하면은 힘은 우리가 있잖아. 반드시 주는 놈과 받는 놈이 존재한단 말이야. 쌍으로 존재해야 돼. 상호적인 작용이야. 따라서 힘을 말을 할 때는 우리가 힘은 속도 변화를 말하는 건데, 이제부터 힘이라는 걸 말을 할 때 너희가 항상 힘은 누가 누구에게 주었는지, 정확하게는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가 중요하죠. 누가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누가 줬는지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표현 자체를, 우리는 힘을 누가 누구에게 주었다. 따라서 작용점은 그 누구에게라고 할 때 얘, 여기다가 작용점을 찍어준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로 익숙하게 표시하고, 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네. 자, 그러면은 어떤 물체가 가만히 지금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물체는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속도가 안 바뀌죠. 자, 봐라. 어떤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화한다 그랬어.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 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한다고 했으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속도는 변하지 않겠지. 근데 얘한테는 지금 작용하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어느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무슨 힘? 중력. 자, 이 중력은 우리가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썼을 때 보통은 mg라고 쓰죠. 그죠? 중력은 mg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 해서 mg라고 표시하는데 힘 받았잖아요, 지금. 그죠? 힘 받았잖아.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정지해 있다고. 그지? 얘가 정지해 있으려면은 힘을 하나 더 받아야겠지. 자,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위로 작용점 찍고 여기다. 누가 받았어? 물체가 받았잖아. 그 다음에 위로 말을 표현하죠. 이렇게. 자, 이 힘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수직 항력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으로서 현재 크기는 mg가 돼요. 맞죠? 수직 항력은 mg.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자, 중요한 거야. 지금 첫 번째는 이 물체가 중력을 말할 때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중력? 누가 누구에게? 지구가 저 물체에게, 그치? 질량 m짜리 물체에게 작용하고요. 수직 항력을 말로 표시하면 뭐라고 하면 돼? 수직 항력. 그치? 누가? 책상 또는 바닥 또는 뭐 지구 뭐 이런 애들이 물체를 떠받치죠. 따라서 지구가 물체를, 여기 누구에게 해당하는 게 물체를, 그 다음에 바닥이 물체를 또 해서 작용점을 각각 동시에 여기다 찍어줘요. 맞지?
근데 이 두 힘은 찍고 봤더니 이 힘은 벡터란 말이야. 그럼 쟤네들을 벡터적으로 합할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벡터적으로 합을 했더니 어떻게 되니?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상쇄가 돼서 얼마가 돼? 0이 되죠. 그럼 이 물체는 실제로 힘이 작용했어 안 했어? 힘은 작용했지. 힘은 작용했지만 힘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효과가 힘이 마치 작용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잖아. 즉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한다 그랬는데 얘는 힘이 작용해도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잖아 지금. 그치? 따라서 이때 이런 것들 우리가 실제로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 실제로 내가 여기서 말했던 힘,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 속도 변화를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다가 한 글자를 추가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다 뭐라고 써? 알짜힘이라는 말을 쓰게 돼. 알짜힘. 들어봤죠? 알짜힘이란 말. 따라서 여기도 그냥 우리가 배우는 힘은 있잖아. 알짜힘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알짜힘이 얼마다? 알짜힘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짜힘 0이다. 그리고 알짜힘의 기호를 보통 우리 시그마 F라는 기호를 쓰니까 참고로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시그마 F. 따라서 쟤는 알짜힘이 0이에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자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즉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알짜힘이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힘들은 다 알짜힘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개의 힘이 작용을 했지만 분명히 두 개의 힘이 작용했지만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알짜힘으로 만들 수가 있고 쟤는 알짜힘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얘한테 중력이 뭐 예를 들어 20N이 작용한다고 칠게요. 야, 우리 힘의 기호가 F 쓰고 단위가 뉴턴 쓰는 거 알고 있잖아. 그죠? 이거 한번 써놓을까? 힘의 기호는 F, 단위는 뉴턴.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까먹고 내가 설명 안 했네. 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중력 20N. 그러면 얘가 가만히 서 있어. 위로 수직 항력이 20N 됐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힘을 16N을 받았고요. 왼쪽으로 힘을 4N을 받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물체 작용점들이 전부 다 한 물체에 다 찍혀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합치면 돼요. 벡터적으로 합쳤어. 그러면 얘네 둘이 크기 같으니까 없어지고 여기 왼쪽 오른쪽 합쳐보니까 얼마가 돼? 합쳐서 이쪽이 16 얘가 4 얘 16이야. 얼마? 합쳐서 오른쪽으로 16N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플러스 왼쪽으로 마이너스 하면은 얘는 플러스 12N이 남아요. 요걸 뭐라 그래? 알짜힘 이렇게 그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있잖아 완벽하게 등가야. 뭐랑 등가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오른쪽으로 12N을 받은 물체의 운동과 이렇게 16, 4, 20, 20 받아가지고 하는 물체의 운동과 완전하게 동일하죠. 이런 힘들을 알짜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됐지? 그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힘들이 나와 있는데 수직항력 방금 얘기했고요. 이 정도만 체크하세요. 요거 그 빗면 정도만 이렇게 놓고선 이 빗면을 따라서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물체의 운동을 보시면은 얘가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세타라고 한다면은 이게 중력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거든요. 중력이 mg, 그치? 중력이 mg만큼 이렇게 작용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물체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요 mg의 중력 성분을 빗면과 나란한 성분과 빗면과 수직인 성분 두 개로 분해해 주죠. 그래서 얘를 각도를 세타라고 보시고 이건 얼마가 돼? mg 사인 세타라고 하고 얘는 얼마가 되냐면 mg 코사인 세타 성분 두 개로 나눠 놓을 수 있구나. 따라서 실제로 저 물체를 이 빗면 방향으로 내려가게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인 그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mg 사인 세타가 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지.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것도 잘 안 나오는 얘기 아니고 빗면은 자주 나오지만 빗면의 운동을 분석하는 건 자주 나오지만 저렇게 mg 사인 코사인을 갖다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지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좀 더 할게. 17페이지를 보죠. 17페이지.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봐봐. 자 뭐를 기억하시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에게 알짜 힘이 작용했어. 그럼 알짜 힘에 의해서 속도가 어떻게 한다고? 변화한다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죠. 그럼 거꾸로 만약에 알짜 힘이 0이래요. 작용하는 힘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속도 안 바뀌지. 속도가 안 바뀌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돼? 등속도.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또 뭐 있니? 가속도 속도 변하는 거잖아. 속도가 0이지. 그치? 정지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알짜 힘이 0이면은 물체는
정지했거나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게 물체의 운동을 서술하는 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따라서 요걸 갖다 우리가 두 가지로 다 법칙을 얘기할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은 힘이 작용했더니 속도가 변화한데 뉴턴의 운동 법칙 이 법칙이야. 이거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치면 이 법칙이에요. 이 법칙.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법칙이라냐면 관성의 법칙이에요. 법칙으로 따지면 1법칙에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 1법칙과 2법칙을 다 얘기하는 거야. 간단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탄생하는 배경을 좀 보시면은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고 우리가 물체에 대해서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물체가 어떤 식으로 운동할지를 서술해주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최초의 등장은 이게 이제 물론 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지만 최초로는 갈릴레이에 의해서 무슨 실험이냐면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 실험은 실제로 할 수는 없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실험인데 얘가 어떤 거냐면은 어떤 일정한 높이에 어떤 구슬을 하나 놓고 빗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빗면을 다시 이렇게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끔 빗면을 구성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또르르 내려가죠. 또르르 내려가서 얘가 어떻게 돼? 다시 처음 위치까지 올라와요. 맞지? 근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이건 대칭이야 완전히, 그치? 대칭이니까 따라를 또르르 내려가서 올라갔다 올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당연히 마찰과 저항을 무시해요. 그러면은 얘를 방해하는 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대칭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빗면을 조금 더 완만하게, 저 빗면과는 다르게, 대칭은 아니야 이제. 근데 그럼에도 얘가 빗면이 완만해진 것만큼 시간은 더 걸리겠고 속도도 더 느려지는 정도 뭐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얘는 어떻게 돼? 다시 처음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이 빗면을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들어줘도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러다 만약에 이 빗면을 거의 직선에 가깝게 무한하게 확장시킨다면은 이 구슬은 어떻게 될까? 얘는 멈출 이유가 없이 계속 뭐 해야 돼? 운동하겠죠. 그지? 계속 운동할 거란 말이야. 정지할 수 없지. 등속도 운동하겠죠. 속도가 바뀔 일은 없단 말이야.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자, 얘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지. 얘한테는 지금 물체에 작용한 힘이 있어 없어? 없죠.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힘이 없다고? 알짜 힘이 없다고. 얘는 이 오른쪽으로 밀어주지도 않고요. 왼쪽으로 막아주지도 않고 위아래로는 중력 수직각이 쌤쌤돼서 없어질 거라고. 따라서 이때는 알짜 힘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이제 시그마 F가 0인 상태란 말이야. 이렇게 알짜 힘이 0인데 물체는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 등속도 운동. 그러니까 예전의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물체에 힘이 작용해야지 물체가 운동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갈릴레이 이 사고 실험에 의하면은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에도 물체는 계속해서 거의 영원히 등속도 운동을 해야 돼. 멈출 이유가 없어. 그럼 얘는 왜 어떻게 운동할 것이라고 설명하냐? 얘는 왜 운동하니? 이걸 설명하는 게 뭐야? 관성이라는 내용이죠. 관성. 갈릴레이가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저 물체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관성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관성이란 성질 때문에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관성의 성질 뭔지 알잖아. 자, 관성 봐봐. 얘는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바뀌죠. 얘는 변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야. 빨라질 수도 없고 느려질 수도 없어요. 자, 관성의 정의가 뭔데? 물체가 그치? 자기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도 맞고, 보통 우리가 이 운동의 파트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니? 자기 자신의 뭘 유지하려고 그래? 응? 항상성이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그런 것들은 관성을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지금 여기 운동 파트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이 관성은 뭐로 정의해야 돼? 자기 자신의 뭐를 유지해야 돼? 높이? 또 높이 유지하는 것도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 또 실제로 지금 여기 뭐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얘한테 원래 관성의 성질이 뭐야? 행위? 이게 어렵게 설명하냐 무슨. 속도. 그래, 속도야. 속도. 자기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는 거야. 그치? 야,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타고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서 있는데 나 가만히 서 있었어. 버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쓰러져? 나는 왼쪽으로 쓰러지지. 그지? 잘 잡아야 돼. 안 잡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잡으면 난 왼쪽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나 왜 쓰러지는 건데? 뛰면 안 뛰어서. 어? 아씨. 나 왜 쓰러지는데? 관성. 관성 때문에 쓰러지잖아. 그지? 관성 때문에 쓰러져요. 왜? 나는 가만히 서서 뭐 하고 있어? 현재 지금 정지해 있잖아. 그럼 난 뭐 하고 싶은 거야? 내 속도를 유지하고 싶어. 난 정지를 유지하고 싶은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 버스는 힘을 받았거든. 근데 나는 힘을 안 받았어. 따라서 버스가 힘을 받고 나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뒤로 기울어지는 거야. 내가 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스는 유지하지 못했지. 버스가 유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엔진이 바퀴를 굴려준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힘을 받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뭘 유지해야 되냐면 속도를 유지해야 돼. 속도. 그럼 속도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한테 힘이 작용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나한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관성은. 그래서 나에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의 속도를 유지를 할 수 있고요. 속도가 유지하는 경우는 두 가지네. V가 0일 때. 그치? 이걸 뭐라 불러? 정지 상태일 때. 속도가 0인 상태 유지하는 거야. 그냥 정지 관성이라고 부르면 돼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부를 때는 정지 관성이다 라고 부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속도가 어떤 경우니? 일정한 경우예요. 속도가 일정하면은 무슨 관성이라고 부르냐면 자기 자신의 속도를 유지해야 돼. 등속도 운동을 유지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운동 관성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성이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지. 그지? 관성에 대한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기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의 이 관성 때문에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면은 속도가 변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따라서 이걸 갖다 그대로 정리한 게 누구야? 뉴턴의 운동 법칙이야. 너희는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1법칙이 뭐냐면은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이 뭔데? 관성이라는 성질은 이런 거야. 그냥, 그지? 갈릴레이가 했던 거의 그대로 정리한 거야. 그냥. 자, 관성은 첫 번째. 관성은 우리가 기억합시다. 관성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정지 관성 운동에서 두 종류가 있어. 근데 관성은 있잖아. 질량에 비례하더래. 질량에 비례하더래. 그죠? 맞아? 관성이라는 거는 질량에 비례해요. 자, 이거 보세요. 예를 볼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질량이 아주 질량이 큰 무거운 바위가 있다고 합시다. 동그란 바위가 있어. 자, 얘한테 힘을 줘서 밀으려 그래. 잘 밀려 안 밀리? 안 밀리죠. 왜냐면은 얘는 질량이 크니까 자기 자신의 속도를 유지를 잘해야 돼. 그 말은 얘가 원래 정지에 있어. 그럼 정지 상태를 잘 유지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관성이 뭐하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지?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의 만약에 질량이 작은 풍선? 에어볼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살짝 힘을 줘도 얘는 밀리죠. 가벼워서 질량이 작아서 그래. 그럼 얘는 있잖아. 우리가 관성이 뭐하다고 할 수 있어?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지? 관성이 작아요 얘는. 왜? 질량이 작아서 그래. 질량이 작으면은 속도 변화를 유지를 잘해 못해? 못하지. 얘네들이 굴러간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쳐도 얘를 막기 위해서 힘을 주는 힘과 얘를 막기 위해 주는 힘은 당연히 다르겠지. 얘는 막기가 어렵죠. 왜? 관성이 크니까. 자기 자신의 속도를 유지 잘할 거거든.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거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네. 관성이 클수록 속도의 변화가 어떻다? 잘 안 된다. 그치? 어렵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관성이 작으니까 속도 변화가 어때? 쉽게 잘 될 거 아니야. 그지? 속도 변화 쉽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이 관성이라고 질량인데요. 그지? 그럼 여기 관성을 먼저 쓰지 말고 이 속도 변화와 속도의 변화와 관성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겠구나. 관성이 클수록 속도는 안 변하겠구나. 그치?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안 바뀌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게 관성의 법칙을 설명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성의 법칙 있잖아.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가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 이때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는 속도를 유지할 거야. 라는 건데, 그 관성이란 성질을 봤더니,
질량이나 어떤 좀 비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커지더라. 이렇게 되고요. 그럼 질량이 커서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속도변화를 안 한다는 얘기더라. 라고 귀결이 되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뭐가 나오냐면 이 법칙이 나옵니다. 이 법칙은 무슨 법칙이니? 가속도의 법칙이죠. 가속도의 법칙. 그쵸? 자, 이걸 봤더니 속도 변화. 이 속도 변화를 우리는 세 글자로 가속도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지? 가속도, 속도의 변화. 그러면은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의 변화라는 건데 속도의 변화는 결국에 질량,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질량에 오한다? 반비례하는구나. 속도 변화. 가속도는 A라고 쓰면 되죠. A. 그치?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했구나. 속도가 질량이 클수록 속도는 안 바뀌었구나. 이렇게 되겠지. 자, 마지막 하나 뭐 있어 이게? 바로 F가 들어가면 되죠. F는 힘이야. 정확하게는 알자 힘을 쓰면 돼. 알자 힘을 쓰면 되겠네. 그죠? 실제로 작용한 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알자 힘을 많이 줄수록, 즉 얘는 비례 관계예요. 그지? 힘을 많이 줄수록 속도는 잘 바뀔 거고요. 질량이 클수록 속도는 안 바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속도 변화라는 건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힘에 의해서 속도가 가속도가 변하는 생기는 원인이 되고요. 질량에 의해서 그거를 좀 속도를 안 하는 요소로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게 수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뉴턴의 운동 법칙, 이 법칙이죠. 가속도의 법칙이야. 따라서 1법칙은 알자 힘이 0일 때 물체는 이렇게 있을 거야 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두 번째 이 법칙은 뭐야? 만약에 알자 힘이 0이 아니라면, 그죠? 그 알자 힘이 0이 아니고 만약에 힘이 작용하였다면 물체는 질량이 이만큼일 때의 속도 변화의 양을 가질 거야. 그지? 따라서 이건 있잖아. 법칙의 이름은 가속도의 법칙인데 사실상 이 F에 대한 정의죠. 그지? 이 F에 대한 정의잖아, 정의. 다시 어떤 물체가 이만큼의 힘이 작용했을 때 이만큼 속도가 변할 거야 라고 정의해 주는 거야. 맞지? 가속도의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에 대한 정의인 거죠. 힘은 속도 변화를 만들어주는 원인인데 그 힘은 질량이 요만큼일 때 이만큼 작용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따라서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정리하면 되니? 마지막으로 자, 알자 힘은 질량에다가 곱하기 A, 즉 F는 MA라는 이 관계식이 나오겠죠. 너무 유명한 식이니까, 그치? F는 상수는 필요가 없나요? 필요가 있죠. 자, 봐라.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이 비례 관계를 뭐로 바꿔주니? 등호로 바꾸려면 어떻게 됐네? 상수 K가 붙겠지, 그치? 근데 다만 이 당시에는 가속도와 힘과 질량의 관계를 최초로 정의한 거잖아. 굳이 상수를 만들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설정한 거야, 지금. 이건 이렇게 합시다. 그럼 그 관계 상수를 우리가 굳이 10이나 뭐 5나 이상한 값을 붙일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예를 들면 나중에 만율력 같은 경우 상수가 붙잖아. 뭐 쿨롱 상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수들이 붙는데 그거는 원래 정의됐던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잖아. 근데 얘는 최초로 정의를 했어. 따라서 얘는 1이에요, 1.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시그마 F는 MA가 되는 거야. F는 MA. 자, 너무나 중요하죠.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속도의 변화이다. F는 MA.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 아까 중력을 mg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를 들면 질량이 2kg짜리 물체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요. 이 물체가 받는 가속도가 얼마냐면 g, 즉 10m/s 제곱이니까 이 물체가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 지구가 당기는 이 힘의 크기, 중력은요. 2 곱하기 10해서 20N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놔야 될 상식이야.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자, 사실상 이거는 있잖아. 이거는 우리가 F는 MA라는 식을 우리가 지금 쓰고 문제 풀 때, 오늘 문제 풀 때 요거밖에 안 쓸 거거든 지금. 근데 요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 이게 뭐가 있냐면은 봐봐. 이런 게 있어. 사실상 F에 대한 정의를 할 때는 봐봐. 우리가 가속도를 뭐라고 쓰죠 원래? 속도 변화. 즉 시간당 속도 변화량으로 썼어요. 이따가 해. 준아. 시간당 속도 변화량으로 썼어요, 이거는. 맞지? 자, 그래서 원래 힘에 대한 정의는 이거였죠. 원래 힘에 대한 시그마 F에 대한 정의는 T분의 여기 M 붙겠고요. 델타 P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델타 P를 미안. 델타 V. 델타 V.
속도의 변화로 쓸 수 있다고. 가속도의 뜻이 원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원래 힘에 대한 정의는 요거다. 너희가 기억해야 할 표현은 요거다. 이거고요. 이 가속도라는 표현 나중에 수학자들이 만든 표현이거든. 수학자들이. 따라서 우리가 요거를 알아둡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M 델타 V라고 해가지고 이걸 묶어서 뭐라고 배웠어? 배운 적 있을걸요 이거? M 델타 V는 델타 P라는 운동량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는 정의하면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이 정도만 정합시다. 그냥. 자 다시 F는 알짜의 F는 T분의 델타 P라고 정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 P라는 건 뭐냐면요. 이 P라는 거는 우리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정해요. 운동량 변화량. 됐죠? 그래서 힘의 정의 원래 이제 뉴턴이 정했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다. 하지만 질량이 바뀌지 않으니까 보통은 질량을 앞으로 빼버리고 그럼 나머지는 T분의 델타 V인데 이걸 가속도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정의가 됐던 거죠. 요거를 가속도의 법칙이다. 라고 해서 17페이지와 18페이지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18페이지 보시면은 그 가속도 법칙에 대한 그래프 나와 있거든. 힘과 가속도의 관계,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 그러니까 A는 M분의 F라는 식을 통해서 그 식에 대한 서술이 이제 그 표현이죠, 표현. 그러니까 결국 그래프로 힘과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는 작용하는 힘에 비례한다.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힘이 일정할 때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이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있고, 자 이제 3법칙을 보시면은 3법칙은 뭐냐면 작용 반작용 법칙이지. 작용 반작용 법칙이고요. 그치? 작용 반작용 법칙은 아까 했던 얘기를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아. 작용점. 자, 작용점 아까 우리 그 작용 반작용 할 때 어떤 물체에게 그 힘을 작용시켰을 때 힘이 이제 주고받는다는 거는 반드시 누가 누구에게 힘을 준다라 그랬지. 작용 반작용 정확하게 그런 걸 따라가지고 설명하면 돼요. A가 B를 힘을 주면 B도 A를 힘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이제 그려 놓고요. 상황 물체가 두 개가 있고요. 이 물체 하나를 A라고 하고요. 하나를 B라고 합시다. 자,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 두 물체가 둘이 충돌을 했어. 둘이 충돌해가지고 이제 A가 B를 미는 거죠. A가 충돌하면서 B를 밀어요. 오른쪽으로. 자, 이거는 뭐라고 쓴다고? 말로 쓰면 뭐라고 써? A가 B를 밀어요. 맞지? 힘을 표시할 때 반드시 누가 누구에게 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게 좋아. 작용점은 B에게 찍혀있지. 자, 그래서 F라는 힘으로 밀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B도 그러면 A를 밀어야겠지. A가 B를 밀면 B도 A를 밀어요. 이건 작용 반작용 관계야. 따라서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힘이 또 작용할 것이다. 이 힘을 마이너스 F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작용 반작용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A가 B를, B가 A를.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때 이거 말로 표현을 하잖아.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야 지금. 여기다 쓸까? 얘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뭐라고 쓰냐. 얘를 갖다가 A가 B를 이렇게 하자. 크기는 같고 맞지? 크기 같죠? 두 힘이 주고받는데 크기 같아 서로. A가 B를, B가 A를 같은 크기로 밀어요. 그 다음에 크기는 같고 방향은 어때? 반대. 방향은 반대이면서 자, 하나만 더 합시다. 동시에 작용했다. 맞지? 힘을 주고받는 그 시간이 서로 동시일 것이다 라는 건데 당연하죠. A가 B를 미는 시간만큼 B도 A를 밀어줄 것이다 라는 건데, 자 만약에 여기다가 얘들아 봐라. 만약에 여기다가 시간이 같으니까 이 시간 동시라는 시간을 T라고 정의하잖아. 그래? 그러면 여기다 이런 걸 할 수 있어. 양변에 T를 곱할 수가 있다고. 그지? 힘을 주고받는데 걸린 시간까지 곱해주는 거야. 힘에다가 시간. 근데 여기다 곱하기 T를 해요. 시간을.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곱하기 T를 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봐라. 그치? 충격량이라는 물량이 나와. 이거는 우리 배웠던 걸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봐봐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F는 T분의 M 델타 V라고 정의를 했어요. 맞죠? 이게 힘에 대한 정의였어. 정의. 근데 이거 보시니까 F와 T의 관계를 보시면은 시간을 저 왼쪽 항으로 넘겨버렸을 때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F 곱하기 T가 되고요.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으로 정의가 돼요. 맞지? 네. 힘 곱하기 시간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랬을 때 내가 요 왼쪽 항과 오른쪽 항으로 두 개를 분리했을 때 왼쪽 항이 지금 요거란 말이야.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충격량이란 말을 써요. 충격량. 그래서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을 시간으로 곱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총 받은 충격의 양이 나온다는 뜻이고, 그 양과 같은 크기는 뭐냐면 옆에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고 얘기되는데요. 운동량에 대한 얘기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양이야. 예를 들면 질량이 얼마짜리가 2kg짜리가 속도가 3m/s. 그럼 쟤는 6만큼의 운동하는 물체의 그 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이라는 거고, 이렇게 두 개의 관계가 있구나라는 게 있어요. 이따가 다시 또 한 번 설명할 건데, 어쨌거나 첫 번째 우리가 작용 반작용 관계를 얘기하면서 저렇게 두 힘이 서로 주고받았을 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면서 동시에 작용한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작용 반작용 관계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거랑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하나 비교할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야. 이런 거. 예를 들면은 C라는 물체가 있는데, 만약에 A가 C를 오른쪽으로 밀어요. F로 밀었다고 할게. 그 다음에 B가 C를 또 왼쪽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마이너스 F를 밀었다고 할게요. 이렇게 준다면 만약에 얘도 우리가 말로 써보면은 크기는 어때 서로? 같아 지금. 플러스 F 마이너스 F. 방향만 뭐 한 거야? 그죠? 방향은 반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맞지? 그리고 중심을 어떻게 줬냐면 또 동시에 줬어요. 동시에.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동시에 줬단 말이야. 그럼 동시에 줬으면은 어때야 돼? 이것도 우리가 위의 설명과 아래 설명이 거의 똑같죠. 근데 그치? 얘와 얘는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 얘는 그래,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작용점의 관계에 의해서 한 물체의 작용점이 두 개가 찍혀 있으면 둘이 뭐 할 수 있어? 벡터적으로 합을 할 수 있다 그랬지. 따라서 얘는 합쳐가지고 R자 힘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작용 반작 관계라고 얘기할 수 당연히 없겠죠. 아까 무슨 관계냐면은 힘의 평형 관계였어요. 힘의 평형 관계. 저런 애들은 저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리해서 좀 기억해 놓는 게 좋다는 거지. 힘의 평형 관계랑 작용 반작용 관계가 따로따로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말로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돼요. 말로 있잖아. 얘를 갖다가 얘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A가 B를 하면은 B가 A를 하는 관계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A가 B를, B가 A를. A가 B를 밀면 B도 A를 밀어요. 이렇게. A가 B를 밀면 B가 A를 밀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평형관계인데, 평형관계는 뭐라고 하냐면 A가 만약에 C를 밀면은 이제 얘도 뭐 B가 또 C를 미는 거야. 즉 작용점이 찍히는 대상이 한 물체에 있으면은 우리는 평형 관계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작용점이 찍히는 대상이 서로 다른 대상이면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라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해줘야 되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부분은 따로 있다가 또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유형 중에 하나가 요 작용 반작용과 평형 관계를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되게 비슷하니까, 그치? 근데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뭐를 할 거냐면은 우리 가만히 서 있는 물체를 가지고 얘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비교해서 우리가 작용 반작용과 평형 관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할 거다. 자, A라는 물체가 있고요. 여기는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A와 B를 봤을 때 A의 질량은 M 하고요. B의 질량은 EM이라고 할게. A 질량은 M, B 질량은 M. 자, 둘 다 뭐하고 있냐면 정지해 있어. 됐지? 자, 둘 다 정지해 있어. 그러면은 이 A라는 물체의 작용 힘을 합쳐봐봐. 다 뭐 있어? A라는 물체의 작용 힘은? 중력 있죠? 자, 중력 얼마큼 있어야 돼? 그죠? mg만큼 있어야 돼. 중력은 mg만큼 있고요. 또 무슨 힘 있어? 중력의 작용점 여기 써 있고요. 수직항력 어디 방향으로? 위로 얼마만큼? mg. 자, 여기다 말로 쓸게요. 수직항력은 누가 누구에게? B가 A에게. 자, 여기서 중력은 A의 중력은 누가 누구에게? 지구가
A에게 이렇게 준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MG 끝났네. 그치? 끝. 그러면 B의 입장을 보시면 B의 중력은 또 얼마 있어? EMG. 자, B의 중력은 EMG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위로. B가 받은 수직항력이 위로 있어야겠죠. 위로 얼마? EMG.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자, 바닥이 B를 얼마로 밀어준다고? 3mg로 밀어주는 거 아니야? EMG가 아니라? 그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2m짜리 물체랑 m짜리 물체를 두 개를 동시에 들 거야. 손바닥 위에서. 자, 내가 얘네들한테 들어줘야 될 힘의 크기 얼마야? 3mg. 그럼 바닥이 B를 미는 힘은 얼마야 돼? 2mg야? 3mg지. 내가 손바닥 든 게 3mg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둘다 같이 든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아니, 실제로 힘을 준 거는 B한테 준 거잖아. A는 지금 이 바닥과 상관없이 떠 있는 거고, 물론 떠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B가 접촉이 돼 있지만, 어쨌건 내가 힘은 있잖아. 누가 누구에겐데, 이 손바닥이 얘를 들기 위해서는 이 손바닥이 B를 밀어줘야 돼. 근데 그가 3mg가 나오면 안 되지. EMG가 나오면 안 되지. 3mg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왜 3mg가 나와야 되냐? 이거 뭔가 이상한 걸 찾아보세요, 한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힘의 표명이 없어요. 힘 표현이 없잖아. 그럼 이게 R자이면 얘가 위로 MG잖아. 그러면 뭐 말이 안 되잖아. 어디가 빠졌는데? 그지? 뭐가 빠졌을까? 이걸 찾아보는 거야. 뭐가 밑으로 빠졌을까? 3mg겠죠. 응? 밑으로 3mg 그럼 중력은? EMG가 또 남는데 그럼. 밑으로 3mg 써야 거 아니야? 어디다? 그게 초록색. 여기다가? 얘가 지금 중력이 EM짜리인데 B의 중력은 EM인데 여기 말로 써볼게. 이거는 뭐라고 쓰면 돼?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인데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인데 야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을 여기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A를 당기는 여기 중력 따로 있잖아. 근데 지구 B가 A가 B를 누르는 그치? 이게 빠져있잖아. 뭐가 빠져있다고? 어디? 지구가 A 자, 얘가 여기 하나 뭐가 있어야 돼? 추가돼야 돼? MG가 추가되고 있던 거야. 우리가 몰랐지만 안 보였지만, 그치? 눈에 안 보이는 거였잖아. MG. 누가 누구를? A, B A가 B를. 그죠? 이건 A가 B를 미는 힘이야. 따라서 B는요 아래로 중력 EMG, 아래로 MG라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힘을 하나 받았고, 그럼 B는 바닥이 얼마로? 3mg. 이거는 바닥이 B를 떠받치는 힘을 얘기하는 거다. 3mg. 이렇게 해서 평형 관계가 몇 개가 평형인 거야 지금? 3개의 힘이 평형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맞지?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고. 이해가요? 자, 지금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표시해봤어. 물론 지구도 이제 힘을 받겠죠. 이제 중력의 반작용이 다 각각 작용할 건데 그건 생략하고요. 일단 이렇게 A, B라는 물체 두 개에 작용하는 이 힘들을 표시를 해봤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요 두 녀석의 관계, 요 두 녀석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수직항력과 반작용, 수직항력 반작용, 즉 작용 반작용 관계잖아, 그지? 이런 작용 반작용 관계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뭐가 애매하냐면은 우리가 사실 실제로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 들어야 될 힘의 크기는 얼마로 보면 되는 거야? 그지? 2m짜리에 m짜리 합치면 얘는 사실 되잖아. 그 어떻게 3mg로 보는 거냐면 요 두 물체를 한 덩어리로 뭐 하는 거야? 묶어주는 거야. 마치 한 물체인 것처럼 취급을 하면 얘는 얼마의 중력을 가지는 거야? 3mg. 얼마로 막아주면 되는 거야? 3mg로 막으면 되잖아. 이렇게 막으면 돼요. 그치? 따라서 우리가 굳이 구태여 A가 B를 밀고 B가 A를 미는 이런 관계들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응? 시주에서 봤는데 뭐라고? 구태요. 응.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뭐라고? 구태요. 쓰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이걸 써야지 너네가 연습이 되고 너네가 문제를 안 틀릴 거야. 책에서도 봤는데 구태요. 응? 구태요. 응. 국어에서 봤어요. 그래. 이거에 집중해. 그래서 이게 무슨 관계에 있냐면은 개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개라는 내용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편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배웠던 내용이 어디서 배웠냐면은 지구개, 지구 시스템 이런 말 쓰거든요. 생명 시스템, 생명계 이런 말을 쓰는데 개라는 건 영역이에요. 영역, 덩어리.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물체를 따로따로 분석을 하다 보면 힘이라는 거 특히 따로따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다 저렇게. 그리고 실수를 할 수 있더라. 우리가 이 3Mg를 잘못하면 2Mg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저렇게 딱 봤을 때는 A가 B를 밀고 B가 A를 미는 이 자그만한 관계가 딱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런 실수도 방지를 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 이 물체들의 그 분석을 좀 처리하기 쉽게 어떻게 하냐면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자. 각각의 따로따로 덩어리져 있던 이 물체들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버리자고. 한 덩어리로 하나의 개로 묶어버리자. 그럼 취급하기가 더 편하다는 거지. 따로따로 보는 거, 독립적으로 보는 것보단 한 덩어리로 보는 게 편하다는 거야. 개로 묶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개로 묶어주면은 만약에 잘 봐라. 얘가 A야. 얘가 B야. 원래는 A가 B를 밀고 B가 A를 밀고 뭐 A가 B를 당기고 B가 A를 당기고 이런 식의 힘들이 표시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로 묶어주면은 A가 B를 밀고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작용하지 안 하죠. 이거는 내가 나를 밀고 내가 나를 미는 거야. 결국에 자기 몸 덩어리 안에서 자기 개 안에서 서로 간에 미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네 내가 나를 민다고 해서 내가 움직이니? 응? 내가 나를 밀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쭉 밀어. 이렇게 쭉 밀어주면 내가 움직여? 내가 막 움직이니? 막 이동해? 이런 거네. 내가 나를 들고 있으면 난 떠있겠네 공중에. 내가 내 몸무게 정도는 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난 70kg 정도 들 수 있다고. 내 몸무게.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그 정도를 들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나를 들면 되겠네. 그럼 난 공중에 떠있겠네. 그죠? 그지? 그잖아. 난 그 정도 힘 낼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충분히. 그럼 내가 날 들면은 난 떠있겠네. 날아가겠네 그냥. 그잖아. 궁금해? 네. 너가 해봐 그러면. 저는 제가 제 몸 못 들어요. 아 그래? 너 철봉에서 못 매달려? 네. 그래? 할 수 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네, 한번 해봐요. 근데 안 되잖아. 말이 되는 소리라고. 바보야? 이거 바보 아니야 바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그거는. 내가 나를 드는 게 말이 되냐고. 그치?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하나의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응? 나는 하나의 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들 수는 없단 말이야. 왜냐면은 개 내부에서 그지? 개 내부끼리 내부에 있는 물체들끼리 개 내부에서 개를 묶었을 때 그 각각 내부에 속해 있던 어떤 이 물체들이 작용하는 힘은 무슨 관계냐면은 결국에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결국. 그게 내부에서끼리 있는, 그지? 내가 나를 이거잖아. 이렇게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되는 건데 작용 반작용 이런 것들 있잖아. 그 개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맞지? 그 개를 이 작용 반작용의 힘은 이 개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든다고 해서 날아갈 수 없다는 뜻이고 내가 나를 민다고 해서 내가 가속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치? 야, 내가 가만히 서 있어. 정지해 있어. 근데 정지해 있으면 나는 지금 관성 때문에 속도 유지하고 있겠지. 그럼 나의 속도를 유지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을 주면 되죠.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니까. 그럼 나한테 힘을 줘요. 쫙 밀어. 나 분명히 힘 주고 있어. 나 밀고 있어. 나를 밀고 있으면 나는 분명히 힘을 받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속도가 변화해야겠지. 사실상 이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알짜의 0이라는 거죠. 작용 반작 관계니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 개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케이스는 되지 않을까? 만약에 얘를 갖다가 다른 물체가, 다른 애가 얘를 밀어줘요. 만약에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밀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밀리지.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누군가 와서 들어줘. 난 어떻게 돼? 들리겠죠. 나르겠죠. 이런 것처럼 그러면 개의 밖에서 힘이 작용할 수도 있겠네. 개의 밖에서. 응? 개의 밖에서. 개밖 이를 쓰니까 좀 이상하다 말이. 그지? 개밖. 왜냐면 아까부터 자기가 개라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요. 개라는 말은 뭐가 이상해? 내가 개야 그랬잖아. 내가 개라고? 응. 내 개야? 그때부터 살짝 웃겼어. 나 개 맞아. 나 하나의 개로 이루어져 있어. 나 쌤은 개예요. 개예요. 나 하나의 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죠? 개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을 외력이라고 합니다. 외력.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지? 외력. 그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개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개에 영향을 준다. 변화시킨다. 개를 변화시킨다. 개 영향.
걔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겠죠. 그럼 이 걔라는 건 되게 애매한 표현이잖아. 중간에 좀 애매모호한 영역이에요. 이건 약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걔로 볼 것이냐, 얼마만큼은 걔로 묶을 것이냐, 이런 거죠. 그치?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나는 하나의 걔로 이루어졌겠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 분필을 들고 있으면, 이 분필을 들고 있으면 이 분필까지 나의 걔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걔라는 건 있잖아. 영역을 묶어주는 건데, 그 영역이라는 거는 어떻게? 내가 임의로 설정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임의로 내 영역을 잡아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있잖아,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저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저울 위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개가 되는 거죠.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죠? 만약에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이 배에 사람이 타가지고 이 배를 사람이 밀어요. 가니 안 가니? 안 가죠. 왜 안 가? 배 안은 하나의 뭐야? 개니까. 하나의 영역이니까. 사람이랑 그 배까지 합쳐가지고 하나의 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내부는 절대 사람은 이 내부에서 배를 움직일 수 없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맞지? 마찬가지로 저울 위에서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내 몸무게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치? 살을 빼요. 살 빼는 거 말고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따져보자. 자, 이런 거야. 자, 이 사람은 몸무게가 지금 70kg이야. 질량이 70kg. 사람의 질량이 70kg이면은 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무게는 얼마니? 800. 왜 800이야? 700N이지. 그죠? 걔가 계산을 못해요. 700N이래요. 70. 맞지?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수직 항력은 얼마가 되는 거야? 700N이 되는 거죠. 저울 무게도 세야죠. 저울은 왜 무게? 사람인데 사람에 붙이는 건데 저울 무게 뭐하러 채? 그치? 그러면은 사람은 알자 힘이 0이죠. 사람은 지금 알자 힘이 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것까지 해볼까? 자, 저울의 눈금은 있잖아. 어떻게 측정이 되니? 저울의 눈금은 이렇게 700N이 찍혀야 되거든. 왜냐면은 자, 사람이 다시 저울이 사람을 700으로 미는 게 작용이야. 사람이 다시 저울이 사람을. 그럼 사람이 저울을, 맞지? 이거는 저울이 사람을 미는 힘이고, 그거는 사람이 저울을 미는 힘이거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은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뭐야? 작용반작용에서 저울의 눈금이라는 얘기지. 저울의 눈금은 사람에게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반작용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죠? 맞지? 다시 너가 몸무게를 측정하고 싶으면은 저울 위에 올라가서 내 몸무게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 그 저울에서 측정되는 눈금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나에게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반작용을 보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700이 나온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사람이 저울의 몸무게 눈금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점프는 그런 말고 없잖아. 그치? 내가 나를 들고 있어. 내가 나를 들고 있으면 몸무게가 가벼워지니? 아니죠. 생각해보고 있지. 가벼워질까? 가벼워질 것 같은데? 내가 팔을 든 것만큼, 난 분명히 들었으니까, 힘을 주고 있으니까 가벼워질 것 같잖아, 왠지. 그럼 내가 들고 있는 것만큼은 가벼워질 것 같은데 가벼워지지 않죠. 그치? 왜 안 가벼워져? 나는 하나의 개니까. 이 저울 위는 하나의 개로 영역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치? 그럼 내가 내가 까치발을 들거나 팔 하나를 다리 하나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한 발을. 가벼워지니? 안 가벼워지죠. 그치? 내가 여기서 몸무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없어. 내 팔을 잘라서 버리던가. 그럼 바뀌죠. 내 팔 잘라가지고 많이 버렸어. 그럼 내 팔 무게만큼 감소할 거 아니야, 당연히 질량이. 그죠? 무게가 줄 거라고. 아니면은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 머리를 자꾸 들어줘요. 인형 뽑기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 가벼워지겠지. 또 하나는 지금 내가 그 인형 뽑기처럼 들었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주는 거지. 또 하나는 이게 걔가 내부에 있는데, 이렇게 걔 안에 있는데, 자, 만약에 바깥에 탁자가 하나 있다고 할게요. 탁자가 하나 있는데 이 탁자를 이 사람이 어떻게 그죠? 탁자 이렇게 짚는 거야. 이렇게 삐딱하게 딱 기대가지고 짚는 거야. 얼마 힘을 줄 거냐면은 여기다가 100N을 줄게요. 저해본 적 있어요. 어? 저해본 적 있어요.
누가? 내가? 저요. 아 그래? 진짜 가벼워지던데. 당연하지. 근데 사람이 야 내가 탁자를 눌렀다고 해서 알짜임이 0이 되는 건 0이 변하니? 아니요. 안 바뀌죠. 내가 탁자를 눌렀다고 해서 내가 가속되는 위로? 아니잖아. 내가 사람 이 탁자가 100을 눌렀어. 그러면은 알짜임은 그대로 0을 유지하면서 이 사람은 위로 얼마 힘을 받아야 돼? 100N을 받겠죠. 이 힘은 무슨 힘이야? 외력이죠, 외력. 왜냐면 탁자가 사람을 미니까. 저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울 바깥에, 걔 바깥에 있는 탁자가 사람을 미잖아. 사람이 탁자를, 탁자가 사람을. 그 외력이 100이 추가된 거야, 사람한테는. 근데 사람의 중력은 700으로 유지가 돼야 돼. 안 바뀌어, 중력은.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 알짜임 0이 되기 위해서. 얘가 없어지겠죠. 얼마로 바뀌는 거야? 얘가 600으로 바뀌어야지. 무슨 소리야. 600. 그래서 600에 위로 100에 합쳐서 700 되고 아래로 700, 알짜임 0. 그럼 얘도 뭐야 돼? 바뀌어야겠죠. 얼마로? 600N. 따라서 저울이 바뀌네. 눈금이. 선생님 그러면요. 이 수직 항력에 수직이게 밀면 변동이 없겠네요. 그렇게 믿는 건 수직 항력에 영향을 주지 않지, 당연히. 그러면 바뀌는 게 없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얘기가 우리 19페이지, 20페이지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직전에 설명이 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20페이지를 하기 직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고요. 좀 걔에 대한 내용은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운동방정식 옆에다 써놓으세요. 뭐라고 쓸 거냐면 일체 운동이라고 써놓으세요. 일체 운동. 자, 이 일체 운동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개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야. 봐봐. 분명히 예를 들면은 두 물체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물체가 있는데 얘가 A고요. 얘 B야. 얘가 A가 3kg, B가 2kg. 자, 그럼 분명히 이런 거죠. A를 밀었어. A를 오른쪽으로 16N으로 밀었어요. 그렇지? 자, 분명히 그림상으로 봤을 때 물체가 받은 힘,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 둘 중에서 A가 10N을 받았거든? 그치? 10N을 받았으면은 A가 이동을 해야 돼. A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A가 분명히 B를 뭐 할 거야? 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다. 거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A가 B를 밀어요. F로. 맞아? 그럼 A가 B를 밀면 B도 A를 밀어요. 얼마로? 마이너스 F로. 작용, 반작용.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두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로 나타나게 되겠지. A가 B를, B가 A를 민단 말이야. 이게 표현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이거를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어떻게 취급할 거냐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버려서 전체 질량을 5kg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지? 5kg을 취급을 해버리면은 자, 얘가 받은 힘은 얼마야? 전체 덩어리가 받은 힘은 10N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F는 계산할 수 있다고. F는 MA니까 얘가 갖다가 힘 10N 질량 5kg니까 가속도가 2m/s 제곱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일체 운동은 반드시 두 물체 또는 세 물체가 일체 운동을 하게 되면 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하게 돼요. 같은 가속도 운동. 그죠? A의 가속도도 A고 2이고 B의 가속도도 2가 돼야 돼. 그래서 A의 가속도도 2고 B의 가속도도 2야. 2m/s 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10N 5kg 2m/s. 그럼 이제 전체 가속도를 구했으면은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 같은 가속도 운동하고요. 속도도 똑같고 변이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다고 써줘요. 속도, 변이, 시간이 전부 다 같을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같은 일체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2를 구했잖아. 근데 이제 A만 놓고 보는 거야. 이제 A만. 응? A만 놓고 봐가지고 쭉 보시면은 얘 A 질량이 3kg잖아. 가속도가 얼마라고? 2m/s 제곱. 자, 이제 잘 봐라. 자, 2m/s 제곱을 우리가 가속도를 구했어. 됐지? 근데 A는 힘을 얼마 받았어? A는 힘을 10N을 받았잖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봐봐. 잘 들어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 아니, 뭐가 맞는지 봐봐. 일단 첫 번째, A가 받은 힘은 10N이고 질량은 3kg이니까 가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돼? 3분의 1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나오시잖아. 10N 힘 받았으니까 3kg인데. 그지? 그 다음에 또는 아니 얘가 3kg에 질량은 2m/s 제곱이니까 실제로 힘은 얼마야 돼? 6N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당연히 몇 번째? 두 번째겠지. 그치? 이건 아니잖아. 왜?
B가? 그래. 요렇게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요런 힘들이 들어가는 걸 너네가 판단해야 돼. 근데 이건 되게 쉽잖아. 당연하지. 당연히 A가 있고 B가 있어. A를 밀면 A가 B를 밀 거 아니야. A가 B를 밀면 B가 A를 밀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건 당연히 예측 가능한데 이게 너희한테 이제 예측 불가능하게 어렵게 문제선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실로 연결돼 있고 구부러져 있고 뭐 도로에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실이 가다 끊어지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바뀐다고. 응? 이걸 찾는 건데 애들이 있잖아. 이게 문제를 풀 때는 딱 하나밖에 안 써요. F는 MA. 아니 F는 MA. 응? 이거밖에 안 쓰는데 이걸 못 한단 말이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는데 이게 기본이라고. 이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기본이고 우리가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알겠죠? 자 봐라. 여기 맞았다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잖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면 얘는 사실은 반대로 얼마 힘이 가야 돼? 마이너스 4N이 가서 실제 R자임 3이 6N이 맞는 거야. 그럼 4N이 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고 찾는 거라고 이걸. 너희들이 찾아야 할 건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봐요. A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B만 놓고 보면은 B도 당연히 뭔가 딱 맞아 떨어져야겠지. B는 받는 힘이 있어 없어? 없잖아. B는 받는 힘이 없는데 그러면은 B는 받는 힘이 없는데 분명히 질량이 얼마냐면은 질량이 2kg이야. 가속도는 얼마요? 2m/s이야.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니까 분명히 오른쪽으로 얼마의 힘을 받았구나? 4N을 받았구나. 그럼 이 4N은 얘와 작용 반장 관계에 있는 A가 B를 B가 A를 미는 힘이구나 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럼 너네가 이제 21페이지에 있는 2번과 3-1번과 3-2번 예제를 풀 건데 보시면은 자 이거 이제 장력을 물어봐요. 장력 T라고 써요. 장력. 이 장력 텐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장력은 당연히 이렇게 얘가 어떻게 될까? 얘를 끌고 가면서 끌려서 연결되어 있는 이 힘을 얘기하겠지. 일체 운동. 같이 이동하겠죠. 요 실에 걸려 있는 장력을 물어보는데 이런 식으로 힘 분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저 4N이 그러면 실 아니에요? 실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 A가 B를 B가 A를 믿는 힘이. 21페이지 보시면은 그 우리 일체 운동 다 문제 풀어봤죠 이거. 이렇게 놓고 얘가 2kg이고 그죠? 얘가 3kg. 그러면은 얘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야? 오른쪽으로 15N. 빨리빨리 할게요. 이거는 간단한 얘기니까 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보라면은 여기 실에 장력이 걸려 있을 것인데 이 실의 장력을 우리가 한 덩어리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면 장력은 무시. 그죠? 장력 무시한 상태로 얘를 전체 5kg로 해석을 하니까 15N을 5kg에게 줬기 때문에 가속도가 얼마니? 3m/s 제곱이 되죠. 따라서 얘는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각각 3m/s 제곱인 가속도 운동을 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3이고. 그러면 이제 얘만 놓고 봤을 때는 R자임이 얼마가 돼? 이 R자임은 3이 6N이죠. 그러면 실제로 저 물체 왼쪽 물체는 받는 힘이 장력 말고 없지. 이 실에 걸려 있는 장력 말고 없기 때문에 6N이 바로 장력이 되는 거야.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는 여기 써볼게. 3kg짜리가 가속도가 3이니까 R자임이 얼마냐면 9N이거든 지금. 근데 실제로 오른쪽으로 얼마 받았어 지금? 15N을 받았어. 그럼 왼쪽으로 얼마 받아야 돼? 6N. 그렇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6N이 바로 뭐 한다? 장력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를 묶었다 풀었다 하면서 분리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 내용이고요. 그 밑에 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질량 4kg, 여기 질량이 1kg. 그지?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지. 얘가 중력이 10N. 그죠? 얘는 이제 없는 거고. 그럼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10N으로 질량을 5kg을 끌어당기는 거니까 가속도가 2m/s 제곱이 되죠. 따라서 얘는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2, 얘는 아래쪽으로 2가 돼요. 자, 특히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기억할 게 우리가 저 물체의 운동 방향을 잘 판단해야 돼. 알았죠? 운동 방향. 자, 그래서 제가 R자임이 4이 8N이요. 얘는 2는 2N이 되겠지. 아니 왜? 왜 뭐야 방금? 뭐가? 맞잖아. 얘 10N으로 5kg 당겨서 가속도 2잖아.
그럼 얘는 R점이 8이잖아. 질량 4니까. 16톤 강력도 안 써있는데? 중력이 10이잖아. 1kg짜리 물체에게 작용하는 중력은 16ton이잖아. 이거 알아야죠,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8N이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만 놓고 보시면은 아래로 10을 당기는데 R점이 아래로 2란 말이야. 그치? 그럼 위로 얼마 가야 돼? 그치? 위로 8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됐죠? 마지막으로 도르래 문제인데 도르래가 여기 2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매달려가지고 여기 3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있잖아. 얘가 아래쪽으로 얼마 당겨? 20. 얘는 아래쪽으로 30을 당기니까 이거는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야? 근데 막 그죠? 반대 방향이야. 이건 반대 방향이라고 이해하셔야 돼. 아래로 20, 30. 그러니까 얘는 힘이 합쳐서 얼마? 10N. 그럼 10N으로 질량이 5kg을 당기니까 가속도 얼마야? 그죠? 가속도는 2m/s 제곱이 돼요. 그럼 가속도인데 자 기억해놔야겠지? 얘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2, 얘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속도 2가 된다고. 자 그럼 얘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자 이거는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이건 같은 방향이야. 그치? 물체의 운동 방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건 같은 방향이라고 보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 R자임이 얼마냐면은 얘는 4N이죠. 그러니까 위로 얼마 가야 돼? 24가 가고요. 이게 위로 24가 가면 여기 이쪽으로도 얼마 가야 돼? 24가 가야 돼. 따라서 얘는 3이 6N, 30에 24. 딱 맞아 떨어지게 되네. 요거 할 줄 알겠지? 됐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우리 그 운동량과 충동량 22페이지, 23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개념 자체는 22페이지에 있는 운동량을 보시면은 요 얘기는 우리가 또 이따 문제 풀어야 돼요. 운동량의 정의가 나와. 운동량은 있잖아. 정의 자체가 우리 P 곱P는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를 하시면 돼요. 맞지?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로 곱하면 그게 운동량의 크기로 정의가 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P는 MV의 이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단위가 얘가 지금 킬로그램, 미터/세크라는 단위를 쓴다는 거 정의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실 이건 나오는 거 아까 내가 살짝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나오냐면 뉴턴의 운동법칙 2법칙 F는 M, T분의 델타 V로 표시를 해서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기본이죠. 기본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 M 델타 V만 놓고 보면은 FT를 넘겨버려 가지고 F 곱하기 T는 M 곱하기 델타 V라고 정리가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치? 그렇게 해서 봐라. 여기가 이제 M 델타 V니까 이걸 다시 쓰면은 우리가 운동량은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치? 그럼 얘는 델타가 붙어 있잖아. 얘를 뭐라고 표시하면 돼? 델타 P라고 쓰면 돼요. 변화량이라고 표시하면 돼요. 자, 운동량은 벡터 물리량이지. 벡터는 뭐야? 방향을 포함하고 있어. 따라서 얘는 속도가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물리량이야. 속도. 운동량은 당연히 방향을 포함하고 있고 힘도 당연히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물리량이다. 라고 해요. 맞지?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 F 곱하기 T인데 자 충격량이라고 해서 충격량은 F라고 쓰고요. 미안. I라고 쓰고요. I는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정의가 된다. 됐죠? 얘도 당연히 힘도 충격량 벡터고 I도 벡터 물리량 이렇게 쓰고요. 단위는 뉴턴 세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요건 기본 정리야 그냥 기본 정리인데 자 우리가 이거 그래프까지 보고 나서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프까지 보고 자 그래프는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와. 근데 그래프의 관계를 보시면 너네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자 설명을 잘 들어봐. 그래프가 지금 운동량의 정의와 충동량의 정의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운동량의 정의와 충동량을 이어준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요 내용이란 말이야. 요 내용 그죠?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지. 그치? 힘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얘를 갖다가 그래프를 두 가지를 그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운동량 시간 그래프, 두 번째는 힘 시간 그래프.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전에 배웠던 속도 가속도랑 그 가속도 그래프 있잖아. 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이 두 가지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 됐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봐봐.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얘한테 힘을 6N을 줬어.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2초 동안 힘을 줬대요. 2초 동안. 6N을 2초 동안 줬어. 그러면 얘를 물어볼 때 2초 후에 속도를 하나 물어보고요.
다음에 변위를 물어봤어. 어떻게 풀면 돼? 속도랑 변위를 물어봤어. 2초 후 속도는 얼마라고? 2초 후 속도는 6m/s지. 변위는 얼마야? 변위 6? 맞아? 변위 6m네. 이게 간단하게 나오네. 이렇게 정리가 되죠. 푸는 방법 어떻게 풀었어? 2, 3, 2kg에 6m니까 가속도가 얼마야? 3. 얘는 가속도가 3m/s 제곱이죠. 그래? 그러면 3m/s 제곱으로 2초 왔으니까 속도는 6m/s. 그 다음에 평균 속도가 정지 0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6까지 발랐으니까 3m/s. 2초 왔으니까 6m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걸 충격량으로 해석을 해서 얘는 6N으로 2초를 줬기 때문에 충격량이 얼마야? 12. 그지? 충격량이 10이면 운동량도 그만큼 12만큼 변해야겠지. 그래서 따라서 6이 나온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죠? 근데 봐라. 만약에 이거 이제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이걸. 그래프로 상황을 그리면은 얘가 지금 힘을 6N으로 몇 초 동안 받았냐면 2초 동안 받았어요. 6N으로 2초 동안 힘을 받았고요. 얘는 그럼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2초 때까지 얼마까지 증가하는 거야? 12까지 이렇게 쭉 증가했죠. 맞아? 그치?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은 이때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돼?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는 2분의 10이니까 6이거든? 충격량. 충격량 아니죠. 얘는. 충격량은 10이지. 운동량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은 거니까. 아니 T분의 MV. T분의 P잖아. T분의 P 이거잖아. T분의 P는 뭐야? 힘이잖아. 힘이네. 힘이잖아. 힘. 힘이죠. 힘. 그죠? 이게 힘이 정리가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서 그래프의 밑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지. 밑넓이는 뭐가 돼? FTI. I라고 쓸 수 있고요. 델타 P라고도 쓸 수 있겠죠. FT라고. 그치?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잘 봐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P는 다시 이거 풀었으면 뭐라고 쓰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 MV라고 쓰죠. F는 MA. MA라고 쓰죠. 그럼 여기서 VT 그래프, AT 그래프 보이니? 오 쉣. VT 그래프, AT 그래프 보여? 여기서 질량을 날려버려요. 질량을 날린다는 얘기는 제 질량이 2kg이야. 그럼 이 전체 그래프를 2kg로 나눠주는 거야. 질량으로 나눠주는 거야. 스칼라로 나눠주는 거야. 됐지? 그럼 얘 그래 값이 얼마로 바뀌어? 2로 나눴으니까 6으로 바뀌었죠. 즉 2초 동안 속도가 6까지 증가하는 뭐로 바뀌어? 오. 증가속도 운동.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뀌었잖아. 그지? 그럼 얘는 F는 MA인데 얘도 날아가겠지. F는 MA에서 얘도 당연히 날아가니까 A가 뭐가 되면 가속도 3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변이는 얼마가 돼? 여기 밑넓이로 가면 되니까 12가 되겠지. 6이 되겠지. 미안. 6이 되겠지. 그래서 바로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 너네가 굳이 이거를 다시 이렇게 풀어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그래프상에서 바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놓으시고 마찬가지로 F는 MA에서 M을 날렸잖아. 그럼 얼마가 돼? 6에서 2를 나눴으니까 3이 되겠죠. 이건 3이 되고 따라서 밑넓이는 뭐가 돼? AT 그래프에서 밑넓이 뭐가 되니? 없어요. AT 그래프에서 밑넓이 뭐야? 그래프 속력이죠. 속도잖아.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지? 6대지. 맞죠? 이 꼴이 되게 비슷하잖아. 이 꼴이 비슷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그래. 그지? 그럼 얘는 뭐야? 무슨 꼴이냐면 얘도 미분형이잖아. 미분 꼴이잖아, 결국.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물리라는 거에 공통적인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S는 V는 T분의 S였거든요. 델타 S 이거를 미분으로 쓸 수 있잖아. 그지? 델타란 말만 쓰면 되는 건데. 그다음에 A는 뭐야? T분의 V 꼴이 돼요. 맞지? 여기다 델타만 붙일까 이렇게? 델타만.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 F는 T분의 델타 P가 되잖아. 관계를 보니까 이 속도와 변위와의 그래프 관계 분명히 이런 거 하나 봤었지. 그지? 속도와 가속도 관계를 이런 거 하나 또 봤었지. 또 하나 힘과 지금 운동량 관계를 이렇게도 보고 있지 지금. 다 공통적인 꼴이네. 그러면은 너네가 이렇게 예측하겠네.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T분의 델타 뭐가 나왔을 때 얘네들의 관계는 어떤 꼴로? 이런 꼴로 정리할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미분이라는 그 수학적인 틀이죠 이게 결국. 그지?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물리에서 이런 걸 좀 이해하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조금 더 비슷한 것들을 봤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는 접근하기는 더 쉽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으로 봅시다. 해석을 보시면은 자 이제 이런 거야. 아까 충돌했던 거 있잖아. 여기 만약에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충돌했을 때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어요. A가 B를 민다. F만큼 밀고 B도 A를 왼쪽으로 밀어요. 마이너스 F만큼. 됐지? 근데 얘네들의 충돌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F 곱하기 T를
곱했을 수도 있어. 맞지? 그러면 F 곱하기 T 충격량. 충격량. 따라서 어떤 두 물체가 충돌을 했을 때는 그 충돌에 의해서 얘네들이 충격량이 I가 서로 뭐하다? 같다. 방향만 반대이고. 근데 충격량이라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가 같으니까 결국 델타 P와도 어때 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은 질량이 여기서 여기다 바로 쓸게요. 여기다 질량이 얘를 2kg인데 얘가 오른쪽으로 3m/s 속도로 왔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질량이 3kg짜리인데 얘는 최초에 정지해 있었어. 그러면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후에 얘가 2kg짜리 물체가 속도가 왼쪽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3m/s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 질량이 3kg였지. 얼마까지 속도가? 당연한 2죠. 2? 맞아?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봐라. A가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어? A만 놓고 보시면 A는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어? 6이었거든요. 플러스 6이었지. B는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어? B를 써야지. B는 0이었거든요.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야? A는 마이너스 6이죠. B는 이제 이걸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가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6으로 갔으니까 그지? 얼마가 변했냐면 델타 P는 여기다 쓸게. 델타 P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써야겠지. 그죠? 델타 P가 마이너스 12라면은 B는 얼마가 돼? 플러스 12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운동량이 얼마가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지. 그죠? 아니요. 3 곱하기. 운동량. 운동량은 그러니까 속력은 4. 운동량 10이잖아. 충격량. 얘가 여기서 마이너스 12만 변했으면 얘는 플러스 12만 변해야 되고 0에서 12까지 변해야겠지. 10이니까 따라서 속력은 4m/s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 정지했었던 거구나.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 이제 가시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해석도 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봐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자, 외력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외력.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이 순수하게 지네들끼리만 충돌을 하면은 외력은 없지. 자기들이 작용반전 관계만 있을 거야. 한 덩어리 개로 묶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외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봐라. 처음의 운동량의 합과 나중에 운동량의 합이 서로 같다는 뜻이야. 처음에 운동량 합이 얼마인데? 6, 0. 얼마? 6이죠. 나중에 운동량 얼마 나와야 돼? 6 나와야 돼요. 그지? 마이너스 6 플러스 10이 넣어서 6이 나와야 돼. 운동량은 항상 뭐 해야 돼? 보존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있는, 24페이지에 있는 그래프까지 하나 그려보면은 자, 운동량과 충격의 관계 간단한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봐봐. 그 방석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방석이 이렇게 있고 방석에 카페트가 하나 있고 이 유리구슬이 이렇게 두 개가 서 떨어진다고 봅시다.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면은 얘가 지금 같은 높이를 낙하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는 서로 뭐 해야 돼? V로 같아야 돼요. 얘 질량은 M으로 서로 같았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얘가 같은 가속도로 가속이 돼서 같은 속도로 떨어지고 떨어지기 직전의 운동량은 mv 맞죠? nmv가 얼마가 됐어? 정지해서 0이 됐어요. 충돌하면 얘도 mv가 정지해서 0이 됐어. 됐지? 따라서 델타 P는 서로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그럼 모두 같아야 돼? 충격량도 서로 같아야 돼요. 근데 이 푹신푹신한 바닥에 떨어지는 이 공은 안 깨질 거라고. 카페트 푹신한 바닥에 떨어진 거는. 근데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는 깨져요. 그 이유가 뭐냐? 힘 곱하기 시간의 요 관계에서 뭐가 길어? 접촉 시간이 얘는 길어지고요. 힘은 작게 작용한다. 얘는 접촉 시간이 짧고 힘이 커진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촉 시간이 길어져서 작용하는 충격력이 감소하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충격력. 그리고 얘를 우리는 그래프를 하나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얘가 A라고 할게요. 얘는 B라고 합시다.
A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접촉 시간이 길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길게 F, T 그래프를 그리고 A는 시간이 길게 힘은 약하게 이렇게 되겠지. 이게 A에 대한 그래프고 B는 어떻게 그리면 돼? 이게 A에 대한 그래프고 B는 접촉 시간을 짧게 힘은 크게 해서 이렇게 B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민넓이는 뭐다? 민넓이? 충격량. 그죠?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서로 뭐야 돼? 같아야지 A와 B가. 이런 관계. 이거는 우리가 뭐 통합각 같은 거 배웠을 때는 당연히 정리가 된 내용이니까 24페이지에 충격량이 일정할 때 접촉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이 작아진다라고 했던 내용 있죠. 25페이지, 24페이지 내용 정리했고 이제 25페이지 스텝 1에 1, 2, 3, 4, 5, 6번까지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에 뭐야? 1번에 답은 거미가 제거하는 실 알짜면 0이다. 맞고요. 거미가 실 제거하는 힘의 그 실이거미. 거미가 실이거미. 작용반작용이죠. 맞고요. 실이거미의 제거하는 힘의 크기는 실이나무에. 이건 실이 정지했지 지금. 알짜면 0이니까 같아야 되겠죠. 되게 틀렸네. 답은 3번이죠. 그다음에 2번은요. 너무 쉽지 이것도. 이동거리는 그냥 뭐야? 민넓이 구하면 24 맞잖아. 가속대 크기는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니까 3이죠. 질량은 2kg 나와야 되잖아 이거 그럼. 그죠? 넘어가시고 몇 번이야 답이 그럼? 1번. 넘어가시고요. 3번도 3번 되지? 3번은 ABC가 도로를 통해 실PQ로 연결되어 있고 일정한 속력이래. 일정한 속력이라고 한다면 얘가 뭐야? 알짜임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죠. 그럼 알짜임이 0이 나오기 위해서는 물체 운동을 분석을 해주면 어떻게 되니? 얘가 지금 뭔지 몰라. 얘는 M, 얘는 3M이야. 그럼 이렇게 한 덩어리 묶어볼까? 이렇게 한 덩어리 묶어버리면 개라는 걸 묶는다는 건 이런 뜻이죠. 이렇게 얘네들을 한 덩어리 취급하자.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 관계는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 장력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T라고 쓸게요. 일단 거기 P라고 돼 있나? Q라고 돼 있죠. Q 여기 Q라고 돼 있으니까 얘 장력을 Q라고 쓰시고 얘 장력도 여기 나와 있을 것인데 P야. 근데 얘 장력은 무조건 나와요. 얼마가 나와? 얘가 중력이 3mg니까 얘도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3mg 나와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얘를 두 개 묶어버리면 얘가 m이니까 이제 무조건 2m이 돼요. 따라서 얘가 중력 정지하기 알짜임 0이 되기 위해선 Q의 크기는 2mg가 됩니다. 중력이 2mg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따라서 P가 A를 당기는 힘과 Q가 A를 당기는 장력은 다르죠. 2mg, 3mg 다르고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mg다. 맞았죠?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mg 써놨고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과 Q가 B, 지구가 B. 이건 틀렸죠. 작용반작용이 아니라 Q가 B, 지구가 B. 자, 작용반작용 구분하는 건 가장 쉬운 건 이거야. A가 B, B가 A에게 이렇게 작용하는 거. 됐죠? 자, 4번을 좀 잘 보시면 4번은 뭐예요? 응? 모른다니까 나도? 난 몰라 나도. 이런 거는 뭐 답을 굳이 체크하고 다녀야 돼 그냥? 바로바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체크를 해놨는데 이게 여기는 이 지금 내가 체크 안 돼 있네. 야 내가 못 풀 게 뭐가 돼? 말이 돼 이게? 내가 못 푸는 게 없어. 저도 물리 문제는 없지. 그렇지 않나? 그래 다시 할게. 저도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내가 못 푸는 게 없어요. 까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적어도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내가 수업하는 물리 1, 물리 2에서는 없어요. 무슨 자신감. 억울하면 틀린 거 좀 찾아. 아니 뭘 진짜 자신감. 엄청 쉬운 문제 500문제를 풀라고 하면 틀리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실제로 당연히 틀리지. 왜냐면 그렇죠. 막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 풀고 막 하면 틀리지 그냥 계산하 틀리고. 그러니까 왜 틀려 저랑. 아 그래. 그런 의미에서는 뭐 실수라고 합시다. 실수도 틀려. 아 그래. 알았어. 내 실력이 족밥이네 그럼. 세뇌시켰어요. 그래. 하부 실수하니까. 아 맞아. 넌 맞아 근데. 넌 쌤도 맞아요. 나도 맞아. 그래 인정할게. 넌 인정 안 하잖아 근데. 인정했잖아요. 그게 문제야. 오케이. 자, F는 AG 여기까지 됐죠. F는 AG 정지해 있으니까 그죠. 정지해 있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얘가 없죠 이게 F가. 3분의 1 지금. 근데 질량이 M 가속도가 왼쪽으로 3분의 1g.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고 요렇게 정리가 돼서 얘는 뭐야 이거 지금 AG죠. 그냥
AG가 유지가 돼 있는 상태잖아. 따라서 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장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장력은 얼마야 그럼? 3분의 1 mg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위쪽으로 가야 될 힘의 크기도 3분의 1 mg. 따라서 얘 질량을 A라고 했으니까 얘 알짜힘을 구할 수가 있네요. 자, 봐라. AG 아래로 당기는 중력, A에 작용하는 중력과 마이너스 위로 작용하는 장력 3분의 1 mg는 AG-3분의 1 mg는 A의 질량 곱하기 얼마? A의 가속도의 크기 이거잖아. 이게 A의 알짜 힘이죠. 우리가 읽을 때는 얘는 작용하는 힘을 합친 거죠. 합력이죠. 합식을 합쳤을 때 나오는 알짜 힘, 실제 질량 곱하기 실제 가속도 이렇게 구하면은 넘겨서 A 3분의 1g, 2g 넘기니까 2분의 1 m이죠. m. A는 2분의 1 mg. 따라서 F가 2분의 1 mg네 그냥. 이렇게 되죠. 기억이 틀렸네. A 질량은 2m이다. 가에서 F의 크기는 2분의 1 mg다 맞았고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가 같다. 여기서 장력이 3분의 1 mg, 여기서는 2분의 1 mg 틀렸지. 자, 5번은요. 뭐? 틀렸잖아. 얘 여기서는 2분의 1 mg자 장력이. 뭐야 틀렸어? 와. 실수도 아니고 그냥 틀리네. 아니 잘못 족밥이네. 응? 족밥이네. 2분의 1 m까지 딱 구하고 이제 쉽네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 보통? 아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알아? 아니 몰라. 몰라? 얘기해줄까? 아니 궁금하지 마. 알았어. 야 간단하죠 얘도. 진짜 이거 맞았어. A, B. 2대1. 우리 답은 2대1? 2대1이에요. A, B. 장력이 서로 같대. 장력이 서로 같다 했으니까 얘 A고 얘 B인데 이쪽으로 F 줬지. 여기 써볼까? F는 A 플러스 B의 가속도 A. 그렇지? 두 번째는 이쪽으로 EF를 주잖아. 여기 또 썼을게. EF는 마이너스 붙여. 그지? 왼쪽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질량에 힘의 크기가 같대요. EA 이렇게 되겠죠 가속도.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떼버리면 되겠고 이렇게 어차피 의미는 없는 거고. 따라서 가속도의 비가 1대2. 자 그럼 여기선 장력인데 장력이 서로 같다 그랬어요. 장력이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장력이 같으려면은 이쪽으로 갈 때는 A의 그냥 알짜임. 그죠? 그러니까 A가 장력이면서 동시에 이쪽으로 할 때는 얘의 알짜임이겠죠? 그러면은 B의 2A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도 쓸 필요 없어 사실. 이거 그냥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질량이 똑같고 힘의 P가 2대1이면 가속도 2대1이야. 그럼 장력은 무조건 가속도 뭐가 됐든 간에 질량비가 그냥 이 가속도의 비일 거 아니야. 장력이 같다면은 반비례 관계겠지. 그래서 얘가 2대 1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셔서 3번이 됩니다. 6번은 3MV 들어왔다 MV로 나갔어. 들어오는 그게 뭐야? 들어오는 게 3MV. 나갈 때는 MV 마이너스. 따라서 4MV 변하죠. 근데 왜 나왔을까 이거를? 결국엔 B의 속도를 구하라 문제가 나와. 내가 6번까지 풀라 그랬냐 혹시? 아니요. 8번까지 풀라 그러지? 6번까지 풀어야지. 8번까지 풀었지 근데? 8번 지금 풀어봅시다. 7, 8번. 빨리 풀자 이거 10회모. 끝났어요 선생님. 우리 저번 주에 30분 더 했어. 알고 있어? 그럼 오늘 30분 일찍 끝났어요. 뭐야 다음 주 1시간 일찍 끝나나요? 왜? 아니 30분을 더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1시간을 더 일찍 끝나냐? 30분 더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7, 8번 풀고 갈까? 7번 바로 봅시다 7번. 아니죠. 야 아니. 7번 가는 걸로 하자. 아이씨 시끄러. 야 7번 되게 쉽죠? 7번. 7번은 솔직히. 자 시간축과 각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4MV로 같다. 델타 P가 4MV야. 델타 P가 4MV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는 마이너스 붙여둘까? MV. 아니다 2V네 속도가. 마이너스 2MV. 이게 되고요. 나갈 때는 4MV가 변해되니까 플러스 2MV. 되고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똑같네. 그럼 마이너스 MV. 나갈 때는 플러스 3MV.
요렇게 나오겠지.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nv로 같아야 돼. 틀렸죠?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맞죠? 시간이 1대2니까 지금. 공이 발을 떠난 순간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2V, 3V 질량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8번은 4번. 힘의 비를 물어봤으니까 그치 속도 운동량 변화량과 그 이거죠. 힘의 비. 힘의 비는 T분의 델타 P를 구하는 거거든. 지금. 그죠? 운동량 변화량이 지금 처음에 몇 대 몇이냐면 3대 5죠. 처음에 3대 5고 시간의 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3. 1대 3이니까 요거의 비니까 결국 나눠가지고 그러면은 3분의 9, 9대 5가 되겠죠. 이게 힘의 비니까. 그치? 9대 5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오늘 원래 스텝 2를 풀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자 일단은 스텝 2를 내가 다 웬만큼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못 이 인프가 잘못되는데 이거 그거 안 되나요? 그 환불? 안 돼요. 네? 자, 그 숙제는 우리가 주교재를 내가 문제를 풀어줬어야 돼. 35페이지까지. 근데 못 풀어줬기 때문에 28문제인데 숙제로 해오시고 워크북까지 풀어오세요. 이거. 왜 그래? 쌤 이거 쌤이 했어요. 내가 한 거 아닌데? 아 이렇게 인식돼 있었어요.